우리가 재판의 구조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을 재판의 구조, 재판하는 그 구조를 보면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다가 법규를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게 재판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확정.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관들이 뛰어나고 법률 그 지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 지금 또 얘기한다면 사실 확정은 꼭 똑똑하다고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경험. 그러니까 법규와 마찬가지로 경험칙이 이 대전제로 작동을 하는데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험이 축적돼서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확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법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꼭 100%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은 법규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확정은 그게 훈련된다라는 것도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그 능력에 뭐 비례해서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 이 사실을 잘 확정해야 돼요. 사실이 확정이 막 A였다가 B였다가 해서 그렇다면 법규의 해석 적용은 관계없지만 사실이 A로 되느냐 A가 아닌 B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즉 대여로 볼 것인지 사실 확정에 있어서 증여로 볼 것인지 따라서 대여로 본다면 다른 쟁점 없다면 갚아야 되는 거고 증여로 본다면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것에서 사실을 확정하면 이 법규 해석 적용은 대여로 확정되면 그 법규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해석 적용되겠지. 증여로 확정되면 증여라는 법규를 해석 적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확정은 대여로 해놓고 증여로 적용하면 그건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확정하고 법규에 적용해서 이제 권리 의무가 되는데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은 사실은 대법원에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의 확정을 갖고 다투는 것은 제2심까지만 돼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사실 확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의 불만은 사실 확정의 불만을 한 번 더 대법원에서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실 확정이라는 게 법규와 연관돼서 이렇게 연동돼서 나오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건 사실만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엉겨붙어서 이렇게 대법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대법원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법령의 통일을 위해서 하급심에서 이렇게 여러 법원서 각기 뭔가 법규에 적용을 해왔던 것을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이렇다라고 해주는 법령의 해석 적용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의 대법원의 기능은 권리를 구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이 한다면 대법원서 사실 확정 부분까지도 뭐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넉넉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법령의 해석 적용을 중시한다면 사실 확정 갖고 다투는 것은 더 이상 2심에서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두 가지가 기능으로서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신문지상에 보면 유례 없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높다. 대법관이 14명이고 대법원장 빼면은 13명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또 한 명하고 해서 뭐 보통은 4명씩 3개 뭐 부가 되고 한 그런 14
그런 대법관만으로 그 많은 사건을 다 다루는 것은 진짜 완전히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 연방의 대법원에 사건을 하는 게 1년에 몇십 건밖에 없다. 뭐 그런 비교를 하죠. 한편 독일은 대법관이 1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의미의 대법관하고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원 그 대법관 수는 미국식을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미국식으로 그 법령의 아주 중요한 위헌 여부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정도급의 사건만을 하는 게 아닌 웬만한 사건 다 사실상의 다툼도 뭔가 법령의 다툼처럼 연관이 돼서 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수만 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아주 간단한 사건 등까지 포함해서 법관이 1년에 3천여 건을 막 소화하는 뭐 그런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식으로 조금 커버링을 하냐면 심리 불속행이라는 개념을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걸 민사소송법 수업 시간에 한 바가 있어요. 심리 불속행 제도. 대법원에 상고가 오는 것에 대해서 심리를 속행하지 않겠다라고 불속행으로 그냥 마무리해줘요. 물론 불속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사실은 또 본단 말이죠. 어찌됐건. 정식의 재판으로 판결문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이거 심리할 뭐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봐야겠죠. 올라온 거. 그래서 심리 불속행 이런 제도를 갖고는 있는데 한편 또 불만인 게 당사자 입장에서 왜 내 사건 한번 판단 제대로 해 주어야지 여기서 문전에서 거절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은 특히 진 쪽은 한판 뒤집고 싶은 거예요. 이긴 측은 그냥 굳어졌으면 좋겠는 거지만 진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승부가 뒤집혔으면 좋겠죠. 다만 이제 2심, 3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지 때는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은 1심에 대해서 2심은 1.5배의 인지를 내는 거고 2심에서 대법원은 1심에 2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부담이 뭐 된다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뭐 부담이라는 것을 또 무시한다면 다시 한번 승부를 뒤집고 싶은 것 때문에 대법원으로 우리가 상고해서 가는 그 율이랄까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딴 어디보다, 딴 어떤 국가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커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심리 불속행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 불속행을 뚫고 다시 한번 심리를 제대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 불속행으로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법관 출신을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가십성의 얘기가 있어요. 내가 뭐 정확히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의 대법관이라는 전관의 변호사를 어마어마한 돈을 보통 그렇게 대법관을 변호사로 쓰려면 5천만 원 정도씩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닌 사건을 뭐 억지로 이기고 지구로 해줄 수는 없지만 거기서는 뭐는 조금 작동하냐면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지 않는 역할은 한다는 그게 가십성인데 진실은 모르는데 대법관이 사건의 변호사로 이름이 올라왔을 때 그 대법관 하다가 은퇴해서 변호사를 하는 분은 선임이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이 변호사로 이렇게 상고장이 접수되면 직전까지 자기보다 상관이었던 분이 변호사로 이렇게 이름이 올려서 오면 차마 심리불속행으로는 물리치지 못한다. 이런 역할은 해준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대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버리면 여기서 문전 커트는 안 당하고 그렇다고 뭐 안 되는 사건을 이기고 지고까지 뭐 그렇게 작동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우리 뒤집어서 보면 아유 어차피 안 되는 건 그냥 불속행으로 커트 당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괜히 기대하고 뭐 그거보다 그렇지만 하여튼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심리 불속행을 뚫고 가서 한번 좀 내 사건을 제대로 봐달라라고 하는 심리를 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있으니까 이 심리 불속행을 뚫는 이 역할로서도 대법관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선임한다. 뭐 그런 그쪽 세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임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선임됐을 때는 함부로 심리불속행으로까지는 냉정하게 못하고 뭐 그 정도는 그냥 일단은 한번 봐주는 것으로 사건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메커니즘에서 사실이 확정돼서 법률을 이제 적용을 해서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1심, 2심, 3심으로 펼쳐지는데 3심은 사실적인 심리는 다시 하는 게 아닌 게 원칙인데 우리는 하여튼 대법원에서까지 사실적인 부분을 포함한 어떤 우리가 다툼을 재심사해달라고 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사건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냥 승부를 아주 헐말 다 해가면서 충실하게 심리를 해주면 되고 2심, 3심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3세번으로 계속 뭔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3세번.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계속 택도 없이 물고 늘어지면 저번 때 뭐는 하나 있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후부터 이제 20%에 최종적으로 치게 되면 대여금 같은 그 손해배상 같은 금전적인 청구에서 20% 손해배상 붙는 거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대법원까지 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구제를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까지는 다투는 것이 뭐 을에 있는 다툼의 과정으로 그래서 소송 한 번 하면 뭐 완전히 지든 이기든 기둥뿌리 뽑히고 집안 망하는 꼴이 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대법관들은 또 사건이 그렇게 폭주하는 속에서 물론 대법관들 그 배후에는 재판연구관이라고 아주 베테랑 판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는데 하여튼 1인당 3,000건 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한 분량의 사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1, 2년 전에는 이렇게 대법원에 인지 2배 붙여서 냈는데 심리불속행으로 허탈하게 끝나는 건데 인지는 왜 그럼 100% 다 받냐 또 그게 문제가 됐어요. 거꾸로. 어차피 이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살펴보고 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왜 해주지도 않고서 왜 인지를 다 받냐 이게 문제돼서 지금 2년 전인가부터는 그게 문제 제기가 돼서 반은 돌려줘요. 인지 반 환급해요. 인지 냈던 거. 그러니까 결국 본격적인 판단 안 들어갔으니까 돌려달라. 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2년 언제 전까지는 또 그렇게 받으면서 돈은 돈대로 다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반 돌려줘라. 2분의 1 환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1, 2년 됐을 거예요. 2, 3년, 1, 2, 3. 그런 상황이.